지금 이제 서양 정원 문화에서 마지막으로 18세기 영국의 19세기를 빨리 넘어가죠. 영국이라는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은 나라를 정복을 했죠. 그래서 커먼웰스라고 그러죠. 영국에 속한 나라들 커먼웰스. 그래서 전 세계의 영국이 지배를 해가지고 영국 부속 국가가 많다고 그래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나 17세기까지는 계속 공격을 당한 나라라고. 게르만족, 바이킹족 뭐 해가지고 쉴 새 없이 얻어맞았어. 공격을 당해서 영국이 정신을 못 차려. 영국은 지금 유나이티드 킹덤은 네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로전 아일랜드, 웨일스. 이게 합쳐가지고 유나이티드 킹덤이죠. 우리가 이야기한 건 잉글랜드라고. 잉글랜드는 높은 산이 없고 평야지대. 스코틀랜드는 하일랜드 해가지고 산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산이 높고 깊고 하니까 물이 좋고 그래서 거기서 위스키가 본고장이라고. 스코틀랜드는. 그러니까 영국하고 스코틀랜드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뭐 작년에 투표해가지고 결국 졌지만은 영국에서 독립하겠다 스코틀랜드 사람. 네 영국하고는 우리가 같은 민족이 아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소위 양반이고 영국 여기는 막 이민 와가지고 짬뽕 아주 격이 낮은 민족으로 취급을 해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위쪽에 서쪽에 한 귀퉁에 웨일즈가 있죠. 섬에 로던 아일랜드가 있죠. 이게 합쳐져 가지고 유나이티드 킹덤이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영국인데 영국은 모르겠어요. 땅이 비호가니까 외국에서 욕심을 내서 쳐들어갔는지 계속 외세 침략을 받아고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다 18세기 무렵 되니까 이제 나라가 좀 안정이 되고 악이 박쳐서 해양 조선업이 발달돼 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많이 정복을 했죠. 부가 축적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우리 문화를 찾자. 이제 우리를 찾자 해서 시작되기 시작한 거야. 18세기부터. 그래서 광명의 세계다. 특히 영국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게 동양이라고. 동양. 영국 구라파도 나름의 유럽의 문화가 있었지만은 동양은 별개 사막에서 시작된 문화이기 때문에 다양하지 못해. 그런데 동인도 이스트 인디아 무역회사가 네덜란드하고 중국이 광동을 오고 가면서 무역회사가 생겼다고. 동양이지만은 중국도 광동. 이런 문화가 네덜란드를 거쳐서 전 구라파에 보급이 되는 거야. 그 중에 이제 정원과 관련된 것은 중국의 도자기가 그때 구라파에 도자기가 없었어요. 이 중국 도자기가 수출이 된 거야. 구라파로 유럽으로. 그러니까 유럽에 잘 사는 사람들은 동양에서 수입해온 도자기를 응접실에 놓고 자랑을 한단 말이야. 희귀한 걸 불을 과시한 거지. 우리나라 지금 명품 놓고 과시하듯이. 그런데 중국 도자기가 크잖아요. 키만큼 크고. 거기에 동양화 그려져 있죠. 산수화가.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그 이태리 프랑스의 기하학적 정원이 흉내를 내는데 그래서 차트워스를 할지 버킹강 제임스 강변에 함통 코트를 할지 초창기에 영국이 르네상스 말기에 자기 나라 문화가 없으니까 이웃나라에서 유행한 걸 따라 흉내를 내봤다고. 그런데 영국이라는 나라는 산악국가도 아니고 평평한 들판도 아니고 이태리는 산악국가이니까 그런 테라스 아키텍처럴 도미넌트 스타일 노단 건축식이 발달됐다고 그랬죠. 빌라를 이렇게 올라가는 사면을 통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면을 테라스 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정원을 만들고 캐스케이드를 만들고 분수를 만들어서 산악국가이니까. 왜 프랑스는 어때요? 프랑스도 자기 문화가 없었어요. 정원 문화가. 그런데 이태리를 쳐들어가 가지고 볼모로 기숙사도 잡아오고 정원사도 잡아오죠. 그래 가지고
프랑스 그 평평한 지역에 산악국가 노단 건축식 정원을 흉내를 냈다고. 안 맞죠? 산악에 지어질 정원을 평지에다 조성하니까 안 맞죠? 처음에는 그게, 그래서 외국의 문화를 직수입하는 거로 문제가 생긴다고. 풍토가 틀린데 아무리 미국이 좋고 뭐 불아파가 좋고 우리나라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선진국에 문물을 도입할 때는 걸러서, 우리나라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런 거야. 무조건 외국 문화가 나쁜 건 아니라고. 그래서 외국 문화를 수입할 때는 수입한 사람들이 그걸 걸러 가지고 가감해서 조정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직수입을 한다고. 쓰레기도 수입을 한다고 지금 우리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5천년, 만년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외국 쓰레기를 갖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야. 그게 동학난이라고. 서학이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리니까 동학난이 일어난 거라고 서학을 반대하기 위해서. 구라파에 도자기가 없었는데 중국에 수출이 됐다. 구라파에 도자기가 신기한 그런 물건이 구라파에 수출이 된 거야.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거 엄청 비싸고 희귀하고 그러니까 그걸 응접실에 놓고 자랑하고 친구한테 자랑. 거기에 동양화가 그려진 거야. 큰 산소가 그려지잖아요. 그걸 보고 중국 사람, 영국 사람들이 크게 니우지. 야, 우리나라가 지금 이태리, 프랑스 기하학적 정원을 뭣도 모르고 흉내를 냈는데 우리 이태리 건 산악국가의 정원이고 프랑스 건 평면에 만드는 평면 기하학식이고, 근데 우리 영국은 언덕이거든. 전부가 높은 산이 없이. 왜? 같은 이 영국인데 섬인데 북쪽은 산이 그대로 남아있고 남쪽은 들판이라고. 영국 가봐요. 높은 산이 없다고. 밋밋해. 전부 초지야. 목초지. 그것도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북극에서 어마어마한 빙하가 흘러내려서 잉글랜드를 씻어가 버린 거야. 왜 얼마나 큰 빙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산이 없어요. 빙하가 싹 씻어가지고 빙하 뿌리가 지나간 데는 골짜기가 생기고. 영국에 가서 폭포가 있다고. 영국에. 그래서 이거 산도 없는데 무슨 폭포가 있는가 하고 일부러 어렵게 시골을 찾아갔는데 한 4, 5m 되는 데서 물이 흐르는 게 영국 폭포야. 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산악국가도 아니고 프랑스 북부의 평지도 아니고 어정쩡한 힐리, 언덕이라고. 그게 목초지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영국 이태리 것도 안 맞고 프랑스 것도 안 맞죠. 그러나 영국 정원문화가 없었으니까 흉내를 냈다고. 처음에 차트워스, 함턴코트, 브레나인 이런 걸 기하학적인 정원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동양 무역회사가 이렇게 이스트야 동인도 무역회사가 중국 문화를 실어 날린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신기한 게 들어오거든. 영국에. 중국에서 이제 영국의 호사가들이 중국 도자기를 엄청 사서 자랑을 한단 말이야. 도자기가 영어로 뭐예요? 에? 도자기가 영어로 뭐냐고. 포슬린? 차이나가 도자기라고. 그래서 중국에서 도자기를 실어와서 도자기의 나라라고 닉네임을 붙인 게 오늘날의 차이나라고. 재팬은 칠기고, 재팬이라는 영어는 니폰이지 일본이지. 중국은 영어로 미들 킹덤이지. 어떻게 차이나가 어디서 나왔냐고. 그게 도자기가 구라파에 없는 도자기가 유럽으로 나오니까 유럽 사람들이 그 나라는 도자기 나라다 해서 차이나라고 이름을 붙여서 오늘날 차이나가 된 거라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계몽주의, 짱락이랄지, 바클리, 슈미랄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몽 사상을 부르짖고 이제 인물화 배경, 성모 마리아 배경을 산수화로 그리는 수채화가 여기서 발달이 된다고. 이런 사회적인 환경을 따라가지고 그다음 문학의 베이컨에 이런 거 밀턴의 로스타라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영국에서. 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어요? 산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산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있어야죠. 네? 영국은 석탄이 서피스 마이닝 해가지고 그냥 불도자로 그레이더로 긁어 모으면 되는 거야. 땅속 깊이 파는 게 아니야. 그냥 그게 석탄 광산이라고.
이렇게 풍부하게 석탄이 그걸 떼가지고 발전소도 만들고 뭐 기관차도 만들고 뭐 이런 거 했던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산업혁명을 일으킨 거라고. 석탄을 떼가지고. 그래서 오늘날의 산업사회의 시작이 영국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응? 에너지 석탄이 많으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떼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게 1차 산업혁명이에요. 1차 산업. 그런데 석탄은 화석에 연료죠. 이걸 떼면 어때요? 에너지는 나오지만 공해가 나오잖아요. 스모그가 발생돼가지고 영국 런던 사람 다 죽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습해가지고 영국은 이런 맑은 날씨가 도저히 없어요. 하루도 없어요. 부슬부슬 비가 오고 음산하고 햇볕을 보기가 힘들고 이런 나라라고. 그러니까 이게 석탄을 떼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싹 씻어간다든지 하면 괜찮은데 습도가 높고 그러니까 바람이 이런 그 석탄 화석연료 뗀 게 이동도 안 되고 거기 이 스모그가 돼가지고 사람 다 죽이는 거라고. 그래서 스모그, 런던 스모그가 유명해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이게 결국은 원인 제공자가 결과를, 그래 이제 그 산업혁명 석탄을 떼가지고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기계화 시대를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해가 발생이 돼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맨 먼저 희생이 당하는 거야. 그 스모그 현상, 그 아황산가스 석탄 떼가지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한때는 54개국을 거느렸다고. 영국이. 그런 나라들을 커먼웰스라고 그래. 뭐 이거 오스트레일리아, 무슨 뉴질랜드 이런 것도 전부 영국 부속 국가냐 지금도. 지구의 4분의 1 면적을 정복을 했다니까 영국이.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도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거야. 영국 땅덩어리가.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데 하루에 4계절의 기후가 있는 나라. 춥다 덥다 비가 왔다 햇볕이 좋았다. 변덕이 심해. 우산을 썼다 햇볕이 나면 필요 없고 귀찮지. 그래서 레인코트를 입은 거라. 아예 그냥 모자 쓰고 왁스코트로 입고 그냥 비가 오면은 그냥 다니는 거야. 예? 런던 뭐 영국 신사 스틱 짓는다. 그 우산을 말아가지고 들고 다니거든. 비가 수시로 오니까. 그리고 이 왁스코트 비가 스며들지 않는 지금은 뭐 고어텍스 뭐 노스페이스 있지만은 그 당시에 코트에다 왁스를 칠해가지고 방수 역할을 해서 그 코트를 그냥 입고 다니는 거야. 비 오면 뭐 코트로 쓰고 비 안 오면 벗고. 우산을 맨날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는데 우산 들고 다니기 귀찮고 그런 나라라고. 그리고 완만한 군웅지 형이고. 그 다음에 이게 빙하가 씻어가 버리면서 땅이 평탄해지고 그래가지고 비호감 평지가 전부 초지로 조성이 돼. 전 국토가. 산이란 게 7%인가 밖에 안 돼. 전부 개간이 돼가지고 목초지라. 타스바고 그리고 목초지. 그래서 영국 가면 온 국가가 초지고 소가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그래서 한이 없는 게 그 영국의 소는 정말 파라다이스 소의 천국에 살고 있거든. 그 넓은 초지를 그 스렁스렁 걸어다니면서 뜯어먹는다고. 싱싱한 목초를. 거기서 나온 우유가 얼마나 좋아요. 에? 고기도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가 가두리에서 농사를 먹인 거 보름우유고 그건 말이 아니지. 그런 소의 천국이던 영국 가보면은 그런데도 더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소 내장을 삶아서 먹인 게 광우병이라. 매드카우. 소한테다가 소는 식물성 동물이죠. 거기다가 우유를 더 나오게 하려고 소 잡은 내장을 쓰레기로 안 버리고 삶아서 사료로 먹였다고 가루를 내가지고 소가 미쳐버리지. 그래서 광우병이 걸린 거라고.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무한정한 거라고. 그리고 넓은 잔디밭에 롬볼링 취미생활이 넓은 잔디밭에다 이렇게 노인들이 볼링 하는 거 우물하고 침침하니까 가든의 나라거든. 영국이 정원의 나라. 화려한 꽃을 심어가지고 원래 이 환경이 음산하고 침침하고 하니까 밝은 색깔의 꽃을 심어가지고 분위기를 좀 바꿔준다고. 그래서 가든이 발달됐다고. 영국이 정원의 나라예요. 영국이. 그런데
영국의 자존심이 정원이라고. 국민들의 취미생활이 가드닝이고 정원 산업이 엄청 발달돼 있고 국민들의 뭐 이런 그 여가 생활이 거의 가드닝인데 경제가 나빠지니까 가드닝이 사양 산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야 영국에서. 우리나라의 주요한 취미생활이고 산업이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영국 사람들은 가드닝인데 경제가 나빠지니까 그거 관리할 여력이 없죠. 그러니까 폐기치고 가던 사람이 사양 산업이 돼버렸어요. 자존심이 상한 거야 영국이. 이걸 살려야 된다 해서 지금 살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도 조금 살아난 게 생산적 정원을 만들자라는 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는 잘 살 때는 장식적 정원을 만들었다고 예쁜 꽃 사다가 영국 사람들 보면은 화제거리가 꽃이에요. 대화의 주제가 식물이고 꽃이라고. 내가 어느 집에 갔더니 아름다운 꽃이 나는 외국 가가지고 이런 씨앗을 사와서 뿌렸다 뭐 한다. 이게 가든클럽이 영국에는 뭐 마을마다 있고 주부들의 일상생활이 가든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만큼 가드닝이 영국 사람들 생활 깊숙이 박혀 있는데 경제가 나쁘니까 부담스럽단 말이야. 풀 뽑아주고 뭐 비료주고 그래가지고 근래 사양산업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걸 살리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든을 우리가 잘 살 때는 아름답게 꾸몄지만은 지금 우리가 못 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 꾸밀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생산적 정원을 만들자. 거기다 채소도 심고 뭐 과수도 심고 약초도 심고 이런 쪽으로 가니까 지금 다시 일어난다고. 그래서 영국 전역의 공원을 프로덕티브 랜드스케이프 C8스 해가지고 센트럴 C8스 C는 continuous, P는 public, U는 continuous product, U는 urban pulse, landscape 이다고. continuous productive landscape 지속적인 productive continuous productive urban landscape 이게 C-PULS라고 C-P-U-L-S 이걸 하자 하는 게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덕티브 랜드스케이프를 하자. 생산적 조경을 하자. 근데 공원을 잘 살 때는 잔디밭을 잘 관리했지만 돈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채소 심고 뭐 약초 심고 관리비가 덜 먹히는 매도 잡초밭을 만들고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그리고 영국의 국토 면적이 우리와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는 2,500종의 식물이 있어. 우리는 7,000종의 식물이 있어. 식물이 우리는 훨씬 다양해. 식물이 몇 종이 안 된다. 영국에는 그 땅에. 그래서 큐가든이 세계적인 식물원이죠. 박사급이 수십 명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플랜트 헌터라고 그래. 식물 수집가들을 보내가지고 식물을 수집해가지고 큐 식물원에서 상품화를 시키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외국 식물을 전부 도입해가지고 육종을 해서 꽃이 크게 아름답게 뭐 이렇게 육종 사업을 해서 큐가든에서 식물을 좀 번식해서 큐가든 온실이 제일 유명하고 식물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큐가든은 원래 가든이 아니라고 큐 팰리스, 큐 궁이 있던 옆에 넓은 부지가 헌팅팍이었다고. 수렵원. 궁궐 옆에는 우리나라 그 수렵원 헌팅팍이 있어요. 수렵원이 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 뭐야 신정일치였죠. 옛날에는 제정일치. 제주나 왕이 한 사람이 했다고.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서 천제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제주가 왕이 했고 왕이 제주 그래서 한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제물을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을 바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궁궐 주변에 사냥터를 헌팅팍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냥감을 방목을 해. 그걸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궁궐 주변에는 헌팅팍이 있었다고. 지금 큐가든은 헌팅팍이었어.
그리고 큐 팰리스가 그 안에 조그만 게 궁궐 옛날 100불짜리 건물이 있고 거기에 선큰 가든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영국의 그 식물이 2,500종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7,000종 넘는데 외국 식물을 들여다가 컬러풀하게 만들고 우리나라 식물도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요런 어좀침침하니 뭐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으시시하고 이게 영국의 전형적인 기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밝은 색채의 꽃을 많이 심는다고. 그래서 정원 산업이 발전된 거라고. 뭐 국회의사당 뭐 이거 런던 브리지 이거 봐 재밌는 게 아까 학생 잡상 이야기했는데 이거 떨어져 나갔는데 우리 건물에 추녀선에 손오공을 비롯해 가지고 집을 보호하는 동물들이 여기 올라가 있죠. 예? 요걸 이제 이걸 잡상이라고 그래. 그리고 순수 우리말로 어처구니라고 돼. 어처구니가 없다. 이게 없는 건물이 이상한 밋밋한 이상하단 말이야. 어처구니가 없다. 어처구니가 이것도 어처구니라 이것도 어처구니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홀수가 3579로 올라간다고. 이거하고 지금 그 영국의 국회의사당 건물에 추녀에다가 이거 박아놓은 거하고 뭐가 틀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동물 상을 박아놓은 게 똑같은 거라고. 안 그래요? 응? 근데 국회의사당에 영국 템즈 강변 국회의사당에 오래된 건물은 이게 있어. 최근의 건물은 이게 없어. 왜? 이게 우상숭배. 네? 미신이다. 우상숭배다. 이게 문제라. 옛날에는 이걸 영국 사람들 믿었지.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그 잡기를 집에 사악한 기운이 들어온 걸 막기 위해서 추녀에다 이런 걸 박아놓은 거라고 달아놓은 거라고 우리랑 똑같아요. 요걸 내가 우연히 발견했어. 이걸 우리나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내가 우연히 사진을 찍었다. 무슨 외국에 보니까 이게 붙어있어. 국회의사당 영국의 템즈 강변에 크로즈웨어 사진을 찍었는데 요거나 요거나 뭐가 틀리냐고. 추녀선에다가 잡상을 새겨놓고 집을 보호하도록 하는 게 뭐가 또 틀리냐고. 이게 이제 우상숭배야 뭐야? 똑같이. 이게 보편적 문화라고 유니버셜 컬처라고. 자, 영국에 여기 이제 윈저성. 여기 윈저성 앞에 얘들 그 럭비 좋아하잖아요. 풀밭에서 골프도 영국에서 시작됐잖아요. 골프가 뭐예요? 그 목동들이 심심하니까 막대기로 이렇게 돌멩이 친 게 골프로 발전된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이튼스쿨이 있다. 이튼스쿨. 영국의 수재들만 교육을 시켜서 영국을 끌어가는 천재들을 교육시키는 게 윈저슨 건너편에 이튼 칼리지가 있다. 중국식. 여기 큐가든 안에 윌리엄 챔버라는 사람이 광동을 여기 이제 큐가든 정원사인데 이스트 인디아 동인도 회사 무역회사를 타고 중국을 구경을 갔다고. 가서 보니까 중국에 희한한 게 많아. 유럽에서 보면 그제 중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파고다 탑이라고. 중국 가면 탑이 많죠. 이게 이제 스투파 부처님 시신을 그 화장했던 그 돌에서부터 발전돼 가지고 불탑이 생기고 이게 이제 발전돼 가지고 나중에는 전망대로 이렇게 발전된 거거든. 불화파에 없는 게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윌리엄 챔버스가 광동을 여행하고 그걸 이제 윌리엄 챔버스가 건축하니까 이걸 파고다 진 거라고. 중국식 탑을. 이게 이 큐가든이 세계적인 식물원인데 중국계 들어왔죠. 중국계 있죠. 일본 정원이 있다고. 아까 가레산스 일본 음각사 이야기했죠. 일본 정원을 거기다가 최근에 큐가든 안에다 만들었어요. 돈 주면 해줘요. 응? 이 유명한 큐가든에 중국계 있고 일본계 있다고. 한국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여기 사진을 찍은 거라. 여기다 한국 정원을 만들자. 에? 중국 것도 있고 일본 것도 있고 여기다가 코리안 가든을 만들면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가 수출이 되는 거야. 알려지는 거야. 이 큐가든의 정원사가 친구의 친구라고. 내 친구의 친구. 내 친구 하버드 교수의 친구가 소개해줘가지고 큐가든 정원 책임자를 만났다고. 내가 가서 안내를 다 받고 그랬는데 한번 슬며시 이야기가 야 중국 것도 일본 정원이 가운데다 한국 거 만들자. 뭐 불가능한 게 아니다.
돈 주면 해준단 말이야. 일본은 독주가들이 이거 돈 줘가지고 조그만 걸 해놨어. 일본 여기 앞에 이제 일본식 건물도 있어요. 가레산수에 독주가게 해놓고. 이게 문화 수출이라고. 우리가 지금 IT 산업, 무슨 자동차, 이게 끝장났잖아요. 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았는데 인도, 중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끝장났잖아요. 그럼 뭐 먹고 살 거야? 문화 수출이야. 싸이가 몇십억을 놀래겠죠. 천박한 한류지만은 그래도 문화가 이게 노래 한 곡 뭐 히트 치면은 달러가 뭐 수천억이 들어오잖아요. 응? 자동차 한 대 수출해가지고 돈 얼마인 줄 알아요? 자동차 한 대 수출하면 돈 얼마 벌 것 같아요? 5만 원이에요. 네? 순수입이 5만 원이라 자동차 한 대 수출해가 떨어진 게 그 계산에는 공해가 안 떨어졌어요. 포함이 안 돼서 한국 자동차를 만들면 한국에 공해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건 계산이 안 된 거라고. 순수 원자재 사가지고 인건비 계산해서 자동차 한 대 수출해가지고 한국에 떨어진 돈이 5만 원이라고. 그럼 노래 한 곡 해가지고 수십억을 벌면 자동차 수천 대 수출한 것보다 소득이 높잖아요. 이 문화 수출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 조립 수출이잖아요. 망치로 또닥또닥해서 원자재 전부 사다가 조립 수출이잖아요. 또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수출길이 막힌단 말이야. 그럼 뭐 먹고 살 거야? 우리의 오랜 역사. 나는 이 한국의 가을을 세계에 홍보를 해서 야 미국의 뭐 브라파 애들이 한국 가을에 와서 한 보름만 있어봐라. 니들 몸이 완전히 바뀐다. 이런 가을 날씨가 세계에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외야 가득률이 높은 관광 문화 상품이라고. 한국의 날씨가 그리고 한국 음식 이런 거 문화 상품을 우리가 수출해야 되는 거야. 지금 공업 이거 수출은 다 끝났고 그건.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한국의 문화 상품을 수출하려면은 한국을 알아야지 외국 사람들. 그래 찾을 거 아니에요. 한국이 안 알려졌단 말이야. 전혀 안 알려져. 여러분들이 배낭여행 가면 일본서 왔냐, 중국서 왔냐, 한국서 왔냐 하면 한 사람도 없어. 한국이 몰라. 에? 한국은 뭐야? 대만하고 체류탄이라서 요즘은 이제 올림픽 하고는 좀 바뀌었지. 한국을 몰라. 싸이가 미국인지 일본인지 중국인지 몰라. 그냥 뭐 흉내 내는 거지. 이게 우리가 살 길은 문화 수출인데 문화를 알아야지. 우리 문화를 모르는데 짬뽕, 짜집기. 그래서 나는 여기에 큐가든 안에다가 한국 정원을 뭐 조그만 정자라도 좋아 하나 지어놓으면은 유상히 한국이 전 세계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를 좋은 감정을 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사는 거 하고 이 자식들 어디 아프리카에 추장 사는 나라에 그 뭐 희한한 자동차고 뭐 전자제품 이런 거 사는 거하고 기분이 틀리잖아요. 에? 한국이 참 문화의 나라다. 전통의 나라다, 양반의 나라다, 이런 걸 오랜 역사에 가진 뭐 단일 민족이라 좋고 이런 나라다 하고 물건을 사는 거 하고 뭐 이름도 모르고 어디 아프리카 추장 같은 놈들이 뭐 또닥거려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싸구려로 싸니까 사는 거지. 우리나라 상품이 제 가격을 못 받는 게 1년에 50조를 손해를 본다. 50조. 왜 그 이만열이가 책을 썼죠. 한국, 인도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책 읽어봤어요? 박근혜 씨가 읽으라고 그랬죠? 추천 도서죠? 읽어보라고. 이 미국 사람이 쓴 그 책을 읽어보라. 한국인도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거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상품 전부 싸구려로 팔리고 있단 말이야. 세계 무대에서 싸니까 산단 말이야. 지금은 좀 그래도 뭐 해럽 백화점도 들어가고 좀 백화점 들어가지만 10년 전만 해도 리아카 장사가 한국 물건 다 팔아서 우리 중국 물건은 리아카 장사 팔듯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인건비가 싸니까 그게 가능했지. 이제는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그것도 못 만들지 않아. 문화 수출이 돼야 돼. 문화 수출이. 문화 수출이 되려면 한국 정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정원은 뭐야? 그릇이야, 그릇. 문화를 담는 그릇이라고. 거기 한옥이 들어가고 거기 한국 사람이 살고 뜰이 있고 거기서 태권도도 한옥 앞에서 태권도를 해야지. 이런 짐나짐에서 이거 스포츠 이게 국악을 연주해도 한국 음식을 먹어도 한국 그 일본 음식점은 인테리어가 일본식이잖아. 중국 음식점은 중국식이고 그러면 한국 음식점도 한국식으로 인테리어를 해야지. 건물도 짓고 그래야 제맛이 나고 그래 종합 세트로 나가야 된단 말이야. 한류가 따로따로 나가가지고 안 되고
이런 걸 해서 한국이 세계에 알려져 가지고 한국 상품이 제 가격을 받고 제대우를 받고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지. 1년에 50조씩 제 가격을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못 받는다. 이만율의 주장은. 그래서 한국을 홍보해가지고 한국 상품이 제 가격을 받아서 50조를 1년에 벌어들인다 하면은 그 중에 10분의 1, 5조만 세계에다가 원조를 해주자 이거야. 못 사는 나라. 그 한국 이상이 얼마나 올라? 그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게 계산 뭐 복잡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후진국을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잘 살아니까 아프리카하고 뭐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5조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세계 원조 뭐 코이카 나가고 뭐 하는데 몇 푼 안 된다고. 제가 그것도 우리 주머니 돈이 아니라 상품 제 가격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10분의 1만 써도 한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진다니까. 왜 이런 생각을 못하냐고. 지금 시간이 다 됐나? 15분까지네? 예. 몇 분? 응? 네. 몇 분까지? 15분까지. 여기 이제 영국의 임재성. 요거 뭐 캠브리지 대학.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석조 건물 졌는데 이건 캠브리지 대학 수의실이나 똑같아. 에? 외국과 비교. 외국에 흉내를 내면은 우리가 그 본관 건물 뭐 이거 뭐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됐고 폼 잡죠. 투어 시키죠. 캠브리지 대학 전문이야 이게. 에? 여기 이제 뭐 음악당이고. 이런 걸 우리가 흉내 낼 수가 없다. 우리는 목조 건축이 발달 때 이런 석조 건물이 이렇게 발달된 게 아니라고. 왜냐 어설프게 뭐 미국 듀크 대학 인천 선생이 흉내 낸 거거든 본관이. 민족 대학인데 왜 듀크 대학 흉내를 내냐고. 고려 대학이 뭐가 민족 대학이야? 민족 문화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텐즈 강변에 함통 코트죠. 옛날 궁궐이었죠. 여기 베르사유 궁을 흉을 냈다고. 그 영국의 전통 정원 문화가 없으니까 처음에. 함통 코트 일부 나와. 그래서 영국의 이제 전통 영국에 맞는 정원 문화가 18세기가 되면서 안정이 되고 하니까 쭉 족보를 이루어가지고 영국은 재밌는 게 밑에 제자 이렇게 내려오면서 문화를 발전시킨다고. 쭉. 응? 이런 그 자연 풍경식 정원, 이게 동양풍의 정원이야. 이런 것들이 중국 걸 모방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원래 영국에 없던 걸 자연 풍경식으로. 근데 내셔널 포트리트 갤러리가 런던에 있죠. 여기는 영국 초상화 미술관이에요. 이 갤러리에는 40여 명의 인물화가 초상화가 여기 전시되어 있다. 여기에 전시된 사람들은 그레이트맨, 유인들이에요. 오늘날의 영국에 있게 한 유인들의 초상화가 전시된 곳이 이 갤러리라고. 거기에는 왕도 있고 뭐 처칠도 있고 뭐 장군도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조경가가 2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조경가가 켄트 브라운. 영국의 자연 풍경식 정원을 정립한 사람들이야. 기여한 사람들이야. 이게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잖아. 우리나라 조경가를 유인이라고 여기 취급해 주겠어요? 영국은 정원사를 내셔널 포트리트 갤러리에 걸어놓고 있다니까. 존경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뭐 경제만 우리의 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훌륭한 거 아니에요? 꼭 뭐 왕, 뭐 장군, 군인들 이 사람만 유인이에요?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얼마든지 훌륭한 일을 하면 존경해야죠. 동상도 세워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네톤이 이제 이런 거 시간이 없고 비파이부터.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자연풍경식 정원이 아까 르네상스 시대 때 평면계약정원을 만들었죠. 실증이 나고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베르사유 궁 한켠에 루이 16세 부인이 뿌띠 트리아농이라고 해서 프랑스의 농촌을 재현해놓고 여기 살았다고. 이게 사람이 본성적으로 그런 기하학적인 화려한 정원을 보면 어때요? 긴장감이 감돌고 단조롭고 힘들다고 편안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농촌 풍경을 저놓고 거기서 치즈도 짜고 뭐 채소도 가꾸고 루소의 무덤
독일에 이제 잉글리시파 웃긴 놈들이야. 독일에도 정원 문화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 어설픈 이 파고다를 흉내 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잉글리시 파기라고 하는데 잉글리시는 차이니스 걸 모방했고, 그래서 영국에 가서 잉글리시 파 가면은 자연 분격식 정원을 잉글리시 파기라고 그래.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다음에 이클라지컬 파은 네덜란드식 정원을 이클라지컬 파기라고 그래요. 이클라지 생태공원이 네덜란드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19세기가 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도시에 공장이 져지니까 시골에 농촌 그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여 도시로 몰려든다고. 그러니까 도시가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때는 상하수도가 안 되고 엉망이고 환경이 엉망이니까 산업 근로자들이 몸이 나빠져 죽어가고, 그러니까 도시공원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1843년에 정원에서 팍스톤을 시켜가지고 버크네드라는 산업도시에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이 등장하기 전에는 영국에 퍼블릭 도시공원이 없었어요. 일반이 이용하는 로얄 파크밖에 없었어요. 하이드 파크, 휴가든 이런 게 전부 왕족들만 이용하는 노얄 파크이라고. 그래서 이런 일반인 산업 근로자들이 일요일이라도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도록 공원을 만든 게 오늘날 도시공원의 시작이라고. 이게 처음 만들어진 거라고. 1843년에 역사가 짧죠, 도시공원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홈스테드를 발견하고 미국의 센트럴 파크를 뉴욕 한복판에, 그 다음에 이제 바위산이고 그러니까 군발이들 동원해가지고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폭약으로 터뜨리고 우마차 흙으로 실어나고, 그래서 거기다 만들어 놓으니까 뉴욕에 뭐 상류층들에서 파티를 하고 즐기고, 맨하탄 아일랜드에 100만 평가라는 긴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빌딩들도 대단한 빌딩이지만은 이 도시 허파고 센트럴 파크, 이걸 설계한 사람이 옴스테드고, 이것 때문에 세상에 조경과가 등장을 했어. 1900년 하버드 대학원 처음으로 조경과가, 이걸 설계한 사람 때문에 도시공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원을 설계할 때는 1858년인데 도시의 산업재에 근무하는 청소년들이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빨리 죽고 하니까 도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해서 이걸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공원의 등장은 건강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도시민들의 의사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서 인공적인 숲이야 자연적인 농촌 풍경을 그대로 도시 안에 끌어들이자. 이게 공원이라고. 도시공원. 인간의 고향이 자연인데 도시에 살면서 자연하고 디보스해서 이혼해서 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리메리지 시키자 한 게 도시공원이라고. 이런 숭고한 뜻이 거기 담겨진 거라고. 지금도 인간의 집은 자연이지 도시 콘크리트가 아니잖아요. 예? 자연 속에 살아야지 제정신이 들지.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나 미국 사람들 자부심이야. 이거 없으면 미국 아무것도 없어. 이걸 설계한 사람이 대통령보다 더 존경을 받고 있어요. 옴스테드가.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은 몰라도 옴스테드는 초등학교 때 가르친 게 다 알고 있어. 그 옴스테드가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건축가, 조경과를 나온 사람, 농부에 농부. 생각이 좋아가지고. 앞을 내다보고 앞으로 도시의 빌딩 숲이 이렇게 콘크리트 숲이 들어설 거다. 그래서 오고 갈 때도 없고 하니까 여기다가 도시 자연을 끌어들여. 원래 여기는 바위산이었어요. 쓰지도 못하고 방치된 바위산이고 저습지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엄청, 그래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냔 말이야. 100만 평.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얼마. 그게 지금 여러분들 올려놨어요. 읽어봐요. 센트럴 파크 150년 후에 경제 분석을 해놓은 거라고. 센트럴 파크이 뉴욕시에 얼마만큼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지를 전문가가 계산해 놓은 게 그게 랜드스케이프 이코노미야. 조경 경제학. 조경을 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냐. 이걸 연구한 게 조경 경제학이야. 그걸 해놓은 게 여러 읽어보라고. 어마어마한 뉴욕의 경제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 공원이. 휴식공원만 이용이 되는 게 아니라 애들 놀고. 그 다음에 이제 홈스테드가 생각해 거기에 뉴욕 근처에 있는 그 브루클린에 잘 만들어 놓고 만드는 지금 작년 1858년.
그래 버블이 파리 도시공원이 건강, 모랄리티, 아름답게, 경제적성, 교육성으로 이렇게 도시공원이라는 게 굉장히 그냥 알아서 쉬고 그런 게 아니라 5가지 밸류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다고. 도시공원에서. 도시공원이 절대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공원을 하나 따로 해놓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연결을 해놓는단 말이야.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어린이공원, 뭐 근린공원, 지구공원, 중앙공원 이런 거 파크웨이 이런 거 만들고. 이게 1900년에 처음 만들어진 하버드 대학 조경학과의 학생들 방이야. 건축, 토목, 도시, 조경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밤새도록 작업을 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 유학생들도 많고 이 얘들이 세계 조경을 리드하고 있어요. 세계 머리 좋은 하버드 가는 거 머리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 졸업생들도 가 있고 그러다가 19세기가 되면서 절충식 뭐 이런 것이 등장하고 이상향을 추구하고 뭐 신도시를 만들고 이상한 예술가 장난을 하고 뭐 이런 것들 하버드대 수목원에 가봤더니 우리나라 한라산 금상나무가 1900 몇 년이야 1900 몇 년에 시집을 가가지고 우리나라 1917년에 이게 한라산 구상나무거든. 한라산에는 바람이 세니까 3-4m 밖에 못 자라. 그럼 좋은 땅에 가니까 20m, 30m 큽니다. 시집 가가지고 미스킨 나일락 100군데에 있는 나일락을 가져다가 지금 상품화 시켜서 인기가 이 나일락이 키가 조그맣고 향기도 좋고 병충해도 우리나라 역수입이 됐습니다. 미스킨 나일락 리오데자네이로 세계에 가는 미양이죠. 브라질을 가보면은 브라질 이게 이제 슈안티비입니다. 성북동에 부자 동네 동네가 있죠. 브라질도 똑같아 리오잖아. 그래가지고 여기를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가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볼막스라는 유명한 예술가인데 예, 보도 포장 패턴 브라질 문양을 가지고 보도 포장을 하는 거야. 그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뭐야 뿌리치빠가 세계에서 유명한 생태도시죠. 한국에 지금 중앙차선 이걸 이명박이 가서 흉내낸 거라고. 그래서 제일 공예감 생태도시가 브라질의 뿌리치빠라고. 거기에 폐광을 이용해가지고 생태공원을 만들고 뭐 음악당을 만들고 포장은 볼막스가 고하는 브라질의 고유 문양으로 이거 보도 포장 중국식 보도가 따로 있고 일본식 있고 브라질 이렇게 다 틀리다고.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때 지금 그 산수경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보도국이 있었어요. 삼국시대 때. 근데 아직도 우리는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뿌리치빠. 거기에 일본 정원입니다. 뿌리치빠가 브라질의 조그만 도시거든. 일본 정원. 문화 수출하고 상품 수출하고 먼저 정원을 만들어주는 거야. 여기 살아. 일본 사람이. 살면서 찾아온 사람들한테 일본 문화를 가르쳐준다고. 그래서 20세기 조경은 우리 조경한테 스페셜 코미트먼트다. 랜드스카이트 디자인 빌트인 말을 사람이 어지럽혀 놓은 인공 환경을 이미 만들어진 환경을 임프로브하는 게 조경가예요. 그 다음에 내추럴 인바이런먼트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게 조경. 그러니까 지구는 빌트, 내추럴 두 가지로 돼 있죠. 우리 조경의 대상은 지구 전체라. 지구를 갖고 있는 조경밖에 없어요. 토목이에요, 건축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조경이라는 직업은 스페셜 커미트 특별한 임무가 있는데 인프레이빙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역할 through the best design of the place 최상의 설계를 해서 사람도 살고 다른 생물도 살고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게 조경가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21세기 와서 아까 프로덕티브 랜드스 20세기 조경이 처음 시작했던 건강을 위한 도시고 그렇죠? 20세기에는 생태, 바이오다이버시티 환경에 치중을 했어요. 21세기 와서는 생산적 조경, 자급자족, 먹거리 생산 이런 쪽으로 좀 바뀌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상향을 생각하는데 아름다운 정원만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야. 부담이 안 돼야지, 관리가 쉬워야지, 뭐 터에다가 뭐 심어놓고 수확도 좀 해야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도시농업이 지금 유행을 하고 그래서 내가 책을 번역해서 출간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도시농업이 유행을 하고 있죠. 취미생활로 이걸 하고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거야. 자급자족에서 도시농업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집에 심는 식물이 민속식물. 경험에 의해서 집 뜰에다가 한옥 텃밭에다가 이런 거 심었다고 이게 식용, 약용, 용계, 조경용, 유지용, 향신료, 염령 이런 거 심어서 자급자족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이걸 집안에다 이걸 심는 거라고. 그냥 보기만 좋은 조경수로 심는 게 아니라. 아까 시펄스, Continuous Productive Urban Landscape 책이 나왔고 영국 전역을 이걸로 바꾸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아름다운 잔디밭 뭐 이런 거 다 개조를 한다고 생산적 조경으로. 그리고 파머스 마켓, 농부 시장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농민들이 생산한 걸 직거래를 시킨단 말이에요. 소비자나 생산자나 재수를 받도록.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파트에도 텃밭을 만들고, 옥상에 텃밭을 만들고, 우리 아파트인데 더덕을 올리고, 토란을 심고, 뭐, 일반 조경을 타버리고, 이게 필요한 거야, 주민들한테는. 잔디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생산적 조경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상형을 생각하는데, 너무 이상의, 실현 가능한 이상을 꿈꿔야지, 저 구름 속의 이상한 꿈을 꾸면 안 된다. 도시농업이고요. 훈 말리지 아까 먹거리를 먹어야 되는데 서울 사람이 저 전라도 걸 사다 먹으면 운반거리가 얼마나 거기서 에너지가 얼마나 소비되고 에너지가 소비되면 공해가 발생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해. 자급자족을. 그리고 뭐 칠레 포도 사 먹고 뭐 싸고 좋은데 그게 한국에 싱싱한 포도가 도착할 리도 없고 통통통 배를 싣고 칠레에서 여기까지 배를 싣고 오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냐고. 소비되는 과정에서 공해가 얼마나 발생되냐고. 지구온난화의 주범 아니야.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외제 물건을 사고 뭐 하는데 싸고 좋고 나도 직구를 좋아하지만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급자족을 해야 되고. 야, 여기까지 마치죠.